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울프입니다.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가 확실히 검사하겠습니다. 믿고 써보라고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뷰웍스입니다. 이 뷰웍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덴탈과 산업용 검사 솔루션이 이끄는 성장이라는 내용의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삼각수 추세의 수렴 구간에 있는데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단에서의 반등을 확실히 해준다면 매수할 만하다입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산업용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의료용 엑스레이 기기까지 이 이미징과 또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이 원천 기술력을 한 번에 가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끝판왕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전 솔루션 전문 기업이 바로 이제 뷰웍스인데, 이 다양한 응용 분야로 또 파생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주가의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를 보면 이 삼각 수렴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맞고 내려오더라도 이 디스카운트 라인에서의 그 확실한 반등이면 또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장이 안 좋아지면서 두 번째 맨 밑바닥에 밑에 있는 그 추세선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레포트를 보면 신한금투의 정민구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21년도 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겠느냐, 어떤 근거냐, 덴탈론 디렉터 수요 증가와 또 중저가형 메디컬 디텍터의 견조한 판매, 이런 것도 있었고, 2022년부터는 최대 고객사의 지역 확장에 따른 주문 수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뷰웍스에 대한 FM 가이드 내용을 보시면 주주 현황에 김우식 대표를 제외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이런 투자 회사나 또 이제 다른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외국 쪽에서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두 개만 합쳐도 한 16% 정도 꽤 되거든요. 그리고 1년 사이에 19% 정도 상승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디지털 영상 솔루션 설계,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죠. 11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2억 6천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지금은 2억 6천만 화소급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1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정말로 대단한 기술이었고, 이 정도까지 화소를 할 수 있는 산업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서 주요 사용되는 고해상도 VNP 시리즈가 주력 제품으로 이 국내 산업용 카메라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의료용 디렉터 시장에서 4위, 시장 점유율 8%를 유지하고 있다. 자, 다음 내용도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산업용 카메라들이 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또 이게 현장에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는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또 발생하면 저평가를 받으면서 더 올라갈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하는 회사인가?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카메라, 또 산업용 렌즈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캡처를 조금 따왔지만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이미지 센서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냉각을 좀 시켜줘야 깨끗한 이미지에 대한 영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 영상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그 리던던트한 그 처리 프로세싱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왜곡도 덜 할 거고요. 이런 완벽한 냉각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해서 이런 엑스레이 장비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이제 뷰어 소프트웨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엑스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부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실험용 이러한 그 장비 이런 것도 만드는데요. 강력한 뭐 영상 분석과 고급 분석 지원, 뭐 촬영 영상 획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또 이제 그런 장비 솔루션들을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드는 클래뷰라는 브랜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이제 매출의 43%가 이 FPDR 디텍터, 그러니까 특수 의료용 정지 영상 FPD를 만드는 그런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 이외로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산업용 카메라의 27% 정도가 매출의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이제 이러한 엑스레이 디텍터 생산이 거의 90% 이상이죠. 거의 풀가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도 70%인데 앞으로도 이제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이제 장비 쪽에서 또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 이 가동률이 점점점 올라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10% 이상씩 들어가요. 아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부 보조금을 또 받아가면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채워 나가고 또 이제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많긴 한데 나중에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소가 있어요. 의료 영상 연구소가 있고 광영상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용 카메라를 만드는 쪽이고 하나는 이제 그 엑스레이와 그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또 개발하는 그런 팀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구개발 실적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료 영상 사업부와 또 광영상 사업부, 산업용 카메라냐 아니면 엑스레이 쪽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이제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솔루션을 고성능의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더 이 뷰웍스가 가지는 기술력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응용 분야를 보면 용도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생산 자동화와 또 과학 연구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생산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규 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에 OLED 디스플레이, 미니 마이크로 LED 분야, PCB나 또 반도체 시장의 검사 영역에서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대비긴 한데 이 마이크로 LED 장비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 관련된 그런 디스플레이 개발하게 되면 이러한 조도나 색상 편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고정밀의 카메라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가지 나와요. 이제 그것들을 뭘로 잡을 수 있냐? 역시 이런 고성능의 사업용 카메라나 아니면 고성능의 일반적인 DSLR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단순히 비전 검사 장비만 국한되지 않는 분야라는 거죠. 다양한 분야로 또 확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기존에 잘하던 것을 또 꾸준히 잘하면서 엑스레이 이러한 장비나 또 산업용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전 이미징 프로세싱 솔루션이 쓰이는 그 어디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또 자율주행의 이런 테마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경량화하거나 이러한 차량용 쪽으로 쓰일 수 있다면 뷰웍스가 가지는 그러한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가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즉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또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뷰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덴탈과 산업용 검사 솔루션이 이끄는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는 삼각 추세의 수렴 구간에 있는데 조금 여기서 하락을 해도 정확하게 좀 하단에서 반등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의 위치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